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각도기도 각이 안 나오는 증시 각도기 박상조입니다. 오늘 각을 좀 안 맞았나요, 각이? 이거는 각이 3차원 각이 나와가지고 뭐 하락을 허용하지 않는 시장이고 각을 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돼요. 그렇죠. 네. 예상 밖의 큰 폭의 조정이 왔는데 또 예상 밖에 또 반등도 세게 상당히 나왔습니다. 크게 나왔죠. 고저차가 뭐 100포인트씩 다우존스도 아니고 말이야. 네, 브라질 증시 같습니다. 오늘. 네, 이거 변동성 너무 커가지고 다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독일마을 분들은 괜찮으시죠? 오늘 대응을 잘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요. 뻔한 주식들 하면 괜찮아요. 네, 그리고 뭐 전체적인 수급만 봐도 개인들이 무지하게 사직겼거든요. 야, 여기서 개인들 죄송해요. 개 웃음을 해가지고 하는 개 웃음을 지어가지고 미안한데 개인들이 이렇게 물론 이제 공매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건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밀어붙이면 나중에 한 3,500 넘어가지고 외국인 기관들 그때 허겁지겁 달려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어쨌든 외국인이 고점 만들어줄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오늘 개인 수급이 보면요, 코스피에서 2조 3천억. 2조가 사실 사상 최고치 소개할 때나 한 번씩 얘기하던 수치였는데, 그렇지. 이제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2조 얘기가 나옵니다. 4조까지 나왔잖아요. 네. 2조는 좀 작아 보여요. 조금 더 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땡이가 부은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네, 약간 별풍 쏘듯이 이렇게 쉽게 주식을 요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코스닥은 2,6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네. 그럼 양시장 합하면 거의 3조네요. 그렇지. 거의 뭐 한 2조 6천억? 2조 9천억. 아니구나. 2조 6천억 정도. 네네. 그리고 외국인은 6,200억, 800억씩 양시장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1조 7천억 코스피에서 매도, 코스닥에서 1,500억 매도했는데요. 기관 수급이 오늘 보니까 금융투자에서 한 1조 매도했고요. 투신에서 2,800억, 보험에서 1,000억, 연기금 2,900억, 사모펀드 900억. 전부 다 이제 기관 수급이 전부 다 마이너스로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꼭 맞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게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 기관은 아나? 모르지.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돈이 얼만큼 들어올지. 돈이 들어오는 한 시장은 안 끝나. 돈이 빠지면 시장이 끝나겠지. 네. 근데 지금 돈이 어디까지 들어올지 모르는데요. 저는 오늘도 상담을 했는데 이게 진짜 부동산 자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주식시장의 몇 배? 적어도 10배? 10배. 적어도 10배야. 거긴 경시장이고 여긴 조시장일 뿐이지. 네. 경희형이고 여긴 조동생이잖아. 그렇죠. 그렇지? 뭐 이런 정도 차이기 때문에 경희형이 쫙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조쯤이야. 그렇지? 조쯤이야, 조쯤이냐. 그래서 쉽게 올려버리고.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오신 고객한테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동안에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어디에서 다 반영되었다? 몽졸이다. 부동산에서 반영됐다. 인플레이션은 완전하게 부동산에 다 반영이 됐는데 그동안에 기업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게 드디어 판이 바뀌면서 기업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눈치 까고 본능적으로 부동산 하던 사람도 눈치를 까고 넘어오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아예 사그라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예전에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왔는데 네. 항상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거 쳐다보기만 하고 우리 국민들은 구경만 했었는데 이제는 네. 거의 이제 해소가 되었지 않나, 이 정도면.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제발 좀 예측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네.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시죠. 돈이 들어온다. 장은 간다. 돈이 빠진다. 장은 꺾인다. 간단한 논리 있잖아요. 흑백 논리 아니야. 그렇죠. 사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곧버스로 이제 돌아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그분들도 다시 롱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피토하고 움직임이. 피우름이 그냥.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시장 예측은 참 어려우면서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매도가 부활이 될 거라고 지금 당정 간에 이제 협의가 안 되고 있죠. 네, 저 부활을 할 것 같죠. 네, 금융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공매도 금지를 3월에 해제하는 걸 공식화했습니다. 네. 금융위에서는 이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금융위는 지난달 공매도가 허용됐던 증권사 22곳에 공매도 참여 종목을 일부 금지하는 규제도 내놨고요.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을 했고 개인들에게는 공매도 투자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곧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규제 완화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감독 규제를 이제 강화하는 것은 공매도를 이제
허용을 하겠다는 움직임으로 좀 보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계속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기 포인트가 하나 나왔네요. 아. 네? 이번에 또 뭘로 갈까요? 이번엔 내가 먼저 선택하게 해서 그래. 맨날 틀렸으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안 하려고. 제가 남은 거 고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하려고. 논리적으로 생각되는 것에 반대로 타시죠. 그렇지. 항상 틀렸으니까. 난 공매도 금지 연장. 계속 공매도는 네, 못한다. 네, 못한다. 그러면 저는 3월부터 공매도가 된다에 네. 걸겠습니다. 공매다 해제, 금지 해제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뭐를 걸을까요? 뭘 걸까요? 저는 떡볶이를 걸겠습니다. 왜 떡볶이 떡볶이죠? 오뎅. 네, 탕수육 먹기 싫어. 떡볶이가 땡기세요? 언제 지겨워. 알겠습니다. 그럼 치즈 그만 떡볶이로 좀 하자. 그만. 좀 벽을 올려서. 뭐 여기 영천시장 가면 떡볶이 맛있는 집 많아요. 그래요? 거기에 대신에 그러면 우리 다른 직원들도 데리고 가는 걸로. 좋습니다. 부담이 좀 덜하니까. 그 정도는 뭐. 이 동네 떡볶이 4인분에 이만큼 줘요.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업무 일하시는 분들 드시라고 간식 사왔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많아.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 다 와도 쏠 수 있을 정도야. 그 정도인가요? 오셔도 돼요. 영천시장 발디딜 틈 없어. 떡볶이 정도는 살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 중순에 한번 결과를 네.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어저께 이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대표적인 여행 업종이 조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모두 투어가 5%, 하나투어 4%, 노랑풍선 5%, 항공주는 조금 상승폭이 덜했는데요. 아시아나 아이디티는 한 4%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신기했던 게 롤러블 폰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이거 잘 봅시다. 네. 네, CES 2021에서 LG에서 롤러블 폰을 공개하면서 상반기 출시를 예고를 했습니다. 롤러블 폰을 이제 펼치기 전에는 6.8인치 디스플레이고요. 네. 이렇게 가로 화면에서 위가 이렇게 쭉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줄어들면 화면도 같이 줄어들고. 네. 기가 막혔어. 그렇죠. 기가 막혔어. 사실은 그거 장면 자체는. 네. 막 사고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LG 부활하느냐 정도 수준의 느낌 들 정도로. 근데 저는 삼성에서 롤러블 폰을 출시를 하면 그때 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펼쳐진 뒤에는 7.4인치까지 확대가 되고요. 근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260만 원 정도가량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폴더블 폰도 이 정도 하는데? 롤러블이 더 높은 기술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그렇지. 예. 근데 폴더블 폰도 출시 가격이 좀 많이 인하가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지만 이 정도 가격이니까. 네. 거의 뭐 그거는 소형 패드인데 뭐. 그렇죠. 소형 패드 밀피니까. 네. 이거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폴더블은 뭐 약간 애매했지만 이제 롤러블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관련 벤더들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어렵더라고. LG가 죽긴 죽었어. 그냥 삼성 벤더가 아니고 LG 벤더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댓글로 아시는데 좀 달아주세요. 예, 그러니까 롤러블 폰 LG에 납품은 누가 할까? 벤더들 좀 찾아주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려웠어. 네. 디스플레이 패널은 근데 LG 디스플레이 거가 아니라 BOE 걸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황스러운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AP 칩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 이 칩이 탑재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추후에 이제 삼성전자나 애플 등 타 업체들도 롤러블 폰을 뭐 출시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부터 이제 벤더들은 꿰고 있어야겠죠. 좋긴 좋더라. 좋긴 좋았어.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걸 여는 게 아니라 버튼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쭉 올라가나 봐요. 되게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오늘 밤에 엑시노스 AP 칩 신제품을 공개를 하기로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네, 갤럭시 S21 버전을 이 스마트폰을 공개하기 이틀 전인 오늘 최초로 엑시노스 칩을 공개하는 별도 행사를 개최를 할 예정인데요. 예. 미국 시간 기준 12일 오전 9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 11시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엑시노스 2100 플래그십 칩과 중급형인 엑시노스 1080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두 제품 모두 5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생산이 되었고요. 엑시노스 2100 칩은 이제 퀄컴의
플래그십 제품인 스냅드래곤 888과 비슷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여기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음흠. 네, 엑시노스 1080은 중급형이지만 5나노 공정으로 생산이 됐고요. 음흠. 5G와 2억 화소 카메라를 지원을 해서 갤럭시 A뿐만 아니라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의 신규 스마트폰에도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흠. 네, 키움증권 이제 연구원에 따르면요, 작년 상반기에 이제 엑시노스 990이 출시가 됐었는데 망작이죠. 발열, 뭐 성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갤럭시 S 시리즈에서도 점유율이 하락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삼성에서 안 써줬어.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성능도 개선했고 가격 경쟁력도 확보해서 시장 점유율 반격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 스마트폰 S21 시리즈는 이제 15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0시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성능 평가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걸 네. 뭐라 그러지? 무슨 코어, 뭐 싱글 코어, 뭐 멀티 코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돌리는 거 있잖아. 네, 이 점수 하잖아요. 점수가 상당히 좋게 나온다는데. 퀄컴보다. 네, 상당히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거 싫어하냐?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들고 있어요. 네, ARM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다 때려 박으면 되니까. 그치? 기대가 됩니다. 막 때려 박으면 되니까. 네. 뭐 이게 ARM이면 충분히 뭐 검증된 아키텍처니까. 네,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소식인데요. 테슬라에 ESS용 배터리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 이외에도 별도로 ES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 SDI가 지난 4분기부터 ESS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확한 공급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지난 3분기 ESS 설치 용량은 759메가와트이고요. 1기가 조금 안 되네요. 네, 1분기에는 419메가와트였거든요. 여기 대비 한 2배 성장했습니다. 네. 한 2분기 만이죠. 네. 네, 그리고 삼성 SDI가 테슬라의 ESS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은 2015년에도 있었고 17년에도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이번 납품을 계기로 기존에도 ESS용 배터리 1위였는데 1위를 더욱 굳힐 것으로 보이고요. ESS용 배터리도 전기차용 배터리와 약간의 특성 차이만 있을 뿐이고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 전기차 배터리 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해 보입니다. 네, 글로벌 ESS 시장은 이제 바이든 당선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ESS 수요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글로벌 ESS 시장 규모를 보면은 2019년에는 11.1기가와트, 2020년에는 20기가와트, 2021년에는 30기가와트로 아주 대폭 성장이 내년 예상이 됩니다. 10기가와트 정도 발전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하나가 아니구나. 더 넘겠구나.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 오를 수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LNG, 이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죠.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의 LNG 가격이 최근 4개월 만에 5배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이 LNG 가격 급등 이유는요, 코로나 사태로 이제 세계 주요 LNG 프로젝트가 지연이 됐고, 이렇게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록적인 한파도 기록을 해서 아시아 국가의 LNG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보이고요. 또 탈석탄 정책도 지속되고 있죠. 이것 따라서 이제 LNG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향후 도시가스, 그다음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네, LNG는 대부분 20년 장기 계약을 통해서 들여옵니다. 근데 한국가스공사가 이렇게 들여오는 장기 계약으로 확보되는 게 한 7에서 80% 정도고요. 나머지 20, 30%는 수요에 맞춰서 현물 거래로 사들인다고 합니다. 네. 네, 현물 거래 이번에 사들이는 거는 좀 높은 단가에 아마 사들이겠죠. 그리고 한중일 3국이 탈석탄을 골자로 이 탄소 중립 정책을 선언을 했고요. 네. 태양광과 이제 풍력은 아직 효율성이 조금 따라주지 못하기 네. 때문에 당분간은 LNG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고 LNG 건설 프로젝트가 다시 재개가 되고요. 되겠죠. 이 LNG 공급 부족 문제는 이 건설 프로젝트 재개에 따라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2024년이면 공급이 다시 수요를 초과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LNG 건설 프로젝트 어딜까? 그걸 생각해야지. 네. 주식하는 사람, 주식쟁이는 여기서 요걸 생각해야지. 네. 저기겠죠? 야말. 갑자기 생각났어. 또 까먹었어. 그 있잖아요. 중동 국가 하나 하려고 그러다 안 한 카타르. 야, 이게 생각이 안 나. 카타르가. 카타르가 작년에 엄청나게 큰 거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발주 안 나왔거든요. 발주 나오면 어떻게 될까? 20년에 터진다 해서 안 터졌던 한국의 조선업체들 LNG 선
그다음 LNG 추진선, 네. 이거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 그럴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기회가 한번 옵니다. 조선 쪽에. 네. 조선 쪽도 이제 관심을 그러면 사전에 앞단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저기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뭐 먹을 게 있어야 개발을 하지. 먹을 게 없으니까 당연히 개발 안 하는데 가격이 올라면 먹을 게 생겼으니까 개발을 할 것이다. 개발을 하면 그거에 부대에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뭐 중요한 것은 조선. 그다음 그쪽에 프로젝트, 건설과 조선. 네. 이런 거네요. 다 나왔네요. 다 나왔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직접 종목은 안 찍어더라도 이런 정도의 방향성까지는 제시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많이 올랐습니다. 네, 5.6% 상승했고요. 예. 장중엔 더 많이 올랐다가 좀 장이 안 좋은 나머지 조금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M&A 관련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한화그룹이 경쟁사인 인공위성 기업 세트레가이를 인수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항상 뭐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그렇지만 뭐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 쪽에서는. 네, 근데 장중 28%까지 세트레가이가 올랐다가 종가로는 플러스 9%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뭐 인수 추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예.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인수 주체는 일단 하나그룹 내 방산 계열사 중 한 곳이라고 하고요. 그 방산 계열사 중 한 곳이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러겠네. 하나 시스템, 하나 디펜스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네. 아직 인수 검토 초기 단계라서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빠그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알려져서 빠그러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하려고 했다가도. 네. 하나는 2018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구 삼성 테크윈이죠. 이것을 이제 한화 주 한화 아래에 있는 항공 전담 지주회사 격으로 전환을 했고요. 하나 디펜스와 하나 시스템을 자회사로 두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주식회사 하나에서 고체 연료 발사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위성체, 하나 시스템에서는 위성 서비스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김승현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도 항공우주 등의 신규 사업에서 미래 성장 기회를 선점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요. 우주 항공산업 담당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이 인공위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수요처 가운데 저궤도 위성 등의 통신 분야에서 활용도가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이슈도 지켜보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뭐 난리 났잖아요. 스페이스 X. 그렇죠. 네. 스페이스 X. 네. 네. 그리고 이제 각도기님이 바라시던 은행주가 네. 오늘 조금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거는 제주은행이 12%가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네. 네. 아, 네. 제주 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그레성광? 뭐 이러잖아. 감소광 뭐 이러잖아요. 그레성광? 그렇죠. 네. 네, 오늘 제주은행이 특히 많이 올랐고요. 네. 뭐 하나금융지주가 4%, 기타 은행들은 한 1~2% 상승에 그쳤습니다. 아니 제가 바라던 건 아니고요.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너무 뻔하잖아. 근데 뻔한 거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으쓱. 반면에 오늘 친환경 관련주들은 전기차 뭐 이런 회사들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LG화학은 3.6% 하락을 했고요. 삼성 SDI는 그 테슬라의 ESS 배터리 공급하는 소식 때문인지 플러스 네. 2%로 마감했고요. SK이노베이션은 마이너스 3%, 하나솔루션 마이너스 5.5%, CS윈드 2.3% 하락 마감을 근데 했습니다. 이게 빠진 거야? 약간 조정한 거지? 뭐 살짝 조정 정도. 이건 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실 오늘 장도 오히려 되게 고맙더라고. 나는 이런 얘기하면 또 돌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과열을 좀 시켜주는 느낌? 근데 사실 건전한 조정이 필요하고 네. 이 정도 하락은 당연히 건전한 조정으로 봐야죠. 너무 뜨거웠지. 폭락은 아니죠 일단. 우리도 듣도 보도 못한 장이 전무후무한 장세가 벌어졌었으니까. 네. 네. 그러나 이게 일종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 복선? 미래에 대한 복선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뜨거웠던 이 장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향후에 어떤 장을 일으키기 위한 복선인지를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좀 추가 매수를 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그 코로나 피해주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피해주들을 이제 코로나가 해소가 되면 그 기업의 체질 자체는 상당히 좋았는데 인정을 못 받고 있었던 기업들 네. 이런 걸 사고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안 간 주가 바닥에 쫙 깔려 있는 아직도 많아요. 그렇죠. 바닥에 깔려 있는 거 엄청 많으니까 사실은 바닥에 깔려 있는 것만 계속 그러고 모으면 돼. 그리고 올라가면 떠나 보내고 안녕
빠이빠이, 사요나라 이렇게 하고. 사실 급할 게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수익률 확보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러나 항상 이런 자세는 가지셔야 돼요. 조급하고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 올라간 건 안녕 하고 그동안 고마웠어. 날 여기까지 끌어준 너에게 정말 감사해. 이러면서 보내주고 그다음에 너 되게 어렵네. 내가 가서 도와줄게. 같이 하자. 내가 너 끌어줄게. 뭐 이런 개념으로 요즘 그런 개념으로 전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군요. 실제로 전화해서 회사 기업이 많이 주가가 어려우시군요 이러면서 저희는 좋은 기업인데 어려운 기업에 함께 해주는 그런 동반자적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연락을 하죠. 저기 주식 담당 저기 IR 담당자한테. 그렇군요. 네, 근데 너무 빨리 오라서 빨리 빠져나오면 미안하더라. 그래서 조용히 빠져나왔어. 난 사실 오랫동안 동반자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조용히. 그런 기업들이 좀 있죠. 네. 네. 근데 그런 기업들도 사실 오래 기다린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씩은 기다리죠. 네. 네. 그러다가 또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런 종목들 좀 담아둬야 될 것 같고요. 네. 확실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안 오른 종목들 중에서도 기업 실적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는데 훼손 안 주가는 되는데?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그렇지. 아직 반등이 안 온 그런 주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만 찾아서 하면 그렇게 장이 많이 오르든 내리든 우리는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시장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가 일부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많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